네, 오늘은 엔도트 2025 버전의 정기교육 시간이고, 저는 해당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인교정 도서관 이승재 사서입니다. 오늘은 이제 엔도노트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전반 다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과정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4번 과정 이제 MS 워드 참고문 작성을 기재를 해놨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수집한 정보들을 논문을 쓸 때 내 참고 문헌을 활용하는 방법들까지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있는 오늘 가르쳐 드리는 이제 과정들에서 보게 되면 2시간 동안 그 엔도노트의 모든 기능을 다 소화는 못하고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잘 쓰는 기능들만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보면은 워드에 있는 탭 메뉴를 다 써야지만 우리가 논문 한 편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엔도노트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들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엔도트란 프로그램을 이제 배우시고 또 사용하시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연구 활동을 하시면서 수집되는 정보량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양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서지관리 도구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통칭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전 세계에 10여 종이 넘게 있습니다. 뭐 우리가 오늘 보는 엔드노트도 있고 유료로 이제 돈을 주고 구매하고 있는 레프웍스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게 맨들레이나 조테로 같은 프로그램들도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수많은 프로그램들 중에 도서관에서 엔드노트란 프로그램을 유료로 이제 구독을 하고 있고요. 그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센스 구독을 통해서 저희 기관에 재직 중이시거나 재학 중이신 동안에는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만 제공하는 건 아니고 관련된 서비스와 교육도 이제 사서들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엔드노트란 프로그램을 딱 고르게 된 이유는 이 아래쪽에 있는 수집, 관리 공유, 인용 작성에서 확실히 유료이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좀 더 파워풀한 부분들이 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엔도트 프로그램은 이제 그냥 내가 사용하는 PC마다 다 설치해 두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냥 내 연구실, 내 노트북, 내 데스크탑 다 설치해 두시고 그냥 이동하시면서 쓰실 수 있게끔 미리 설치만 다 해 두시면은 이용이 가능하시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윈도우 버전이나 맥 버전은 인터페이스가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오늘 교육을 들으셔도 맥 버전으로 쓰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 클라이언트도 윈도우와 맥 버전 다 나눠져서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교육지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용어들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레퍼런스, 사이테이션, 비블리오그래프라는 용어들이 있는데 이건 전부 다 문헌의 요약 정보, 즉 저자 제목, 수록 정보, 초록 정보 등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이 먼저 수집하는 거는 원문 PDF를 먼저 수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레퍼런스 매니저 소프트웨어들은 PDF 원문을 수집하는 경우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 레퍼런스 정보들을 수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PDF 원문들을 붙여나가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레퍼런스들이 모여있는 이제 어떤가에 모아놔야 될 텐데 그 모아놓는 장소가 라이브러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라고 부르게 되면은 레퍼런스가 저장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퍼런스 저장되는 장소가 좀 독특하게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는 파일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파일과 폴더 이렇게 같이 두 개가 동시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이따 뒤에서 같이 안내 드릴 겁니다. 네, 세 번째 아웃풋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 아웃풋 스타일은 저널마다 인용 정보 표기 양식을 일괄적으로 변경해주는 파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논문마다 참고 문헌을 기재하는 기수라는 양식들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 양식을 통일성 있게 바꿔주는데 이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엔드노트를 써서 논문을 작성하곤 하시죠. 네 번째 필드 코드라는 명칭은 MS 워드와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을 서로 간에 연결해서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게 될 텐데 두 개의 프로그램은 서로 완전 다른 회사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의 프로그램들이 서로 간에 정보가 연결돼 있다라는 거를 필드 코드라는 형태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엔드노트 화면을 보시게 되는데 이게 그냥 엔드노트 쓰시면 매일같이 보는 화면이 되겠고요. 이 화면은 굉장히 복잡해 보면 쉽게 보시면 크게 3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좌측에 있는 그룹 패널을 먼저 보시게 되면 그룹 패널은 현재 레퍼런스의 건수, 개수만을 보여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상단에 보시면 all references하고 385라는 숫자 써 있는데 현재 레퍼런스가 385개가 수집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 이 385개의 레퍼런스를 가운데 있는 레퍼런스 리스트라는 열에서
이 리스트들을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리스트가 쭉 385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레퍼런스 선택하시게 되시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면서 가장 우측의 썸머리 에디트 탭을 통해서 상세 정보들을 보실 수 있게끔 그래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는 화면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한번 라이브러리를 생성해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실행하신 다음에 우리가 레퍼런스를 수집할 거기 때문에 최소한 한 개 이상의 라이브러리를 만드셔야 되겠고요. 만드시는 방법은 바로 앞에 있는 크리에이터 뉴 라이브러리 누르시거나 상단 파일의 뉴 메뉴를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온라인 들으신 선생님들한테는 이미 안내되어 있듯이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셨을 거고 오늘 오신 선생님은 PC의 바탕화면에 아마 엔드노트 프로그램 바로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만약 없으실 경우에는 윈도우 시작 버튼 눌러서 바로 이쪽에 가시게 되면 엔드노트가 설치가 되어 있으시겠죠? 저는 지금 바탕화면 쪽에 엔드노트를 좀 빼놔가지고 이렇게 엔드노트 바로 가기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면 이제 셀렉터 레퍼런스 라이브러리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만들었던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지만은 지금 없을 때 이제 취소나 닫기 버튼으로 닫아주시고 요 화면 지금 이렇게 오픈한 익스팅 라이브러리랑 크리에이터 뉴 라이브러리 두 가지 버튼이 등장했을 때 기존에 내가 작업한 게 있으면은 첫 번째 오픈한 익스팅 라이브러리를 열어주시면 되겠고 만약 없을 때는 크리에이터 뉴 라이브러리로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내가 새롭게 작업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생성하시면 되겠죠. 자, 생성하실 때 이름은 myendlibrary.enl로 기본 디폴트 명이 지어지는데 이 이름은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워드 문서할 때도 문서 1, 문서 2 이런 식으로 이름은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들만의 이제 고유의 내 파일 명칭을 지정하는 방식들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부분 파일을 생성한 날짜에다가 프로젝트 명에다가 그 뒤에 버전명을 붙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고는 있는데 선생님들은 각 선생님들만의 어떤 규칙성들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냥 오늘 날짜에 교육이란 이름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지정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비어있는 형태의 엔드노트 라이브러리가 하나 생성이 되겠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레퍼런스 수집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창을 내려서 바탕화면 쪽에 저는 저장을 했었기 때문에 바탕화면 쪽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아마 생성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보여드리게 되면은 지금 제가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어서 아마 딴 쪽으로 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여기 도큐멘트에다 만들었군요. 다시 바탕화면 쪽에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을 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바탕화면 쪽에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신 것처럼 파일 하나가 생성이 되는데 확장자는 enl이라는 형식의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되고요. 저는 생성하지 않았는데 동일한 이름의 .data라는 형태의 폴더가 생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엔드노트는 좀 독특하게 파일 저장 형식이 독특한데 파일과 폴더에 같이 저장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폴더는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처음 쓰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폴더가 왜 만들어졌지 하고 이 폴더를 지우시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폴더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엔드노트는 독특하게 두 개를 저장하는 방식을 갖고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전달을 한다거나 또는 내가 다른 PC에 가서 이제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ENF 파일과 데이터 폴더를 동시에 압축을 해서 전달하시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ENF 파일과 데이터 폴더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조금 특이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바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이 클라우드 상에다가 올려놓은 상태에서 실행을 하시려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요새는 거의 다 연구 저작물들을 구글 드라이브나 원드라이브나 드랍박스를 사용해서 연구 저작물들 축적을 하고 계시게끔 되어 있는데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도 이제 거기다 올려놓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세요. 클라우드 상에다가. 그러면은 클라우드 상에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실행을 하시려면 실행은 잘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집도 돼요. 근데 수집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뭔가 딜레이가 걸리듯이 조금씩 저장이 좀 느리게 되는 걸 보시게 됩니다.
또는 열었을 때 갑자기 오류 메시지가 그냥 막 팝업이 돼요. 그래서 왜 오류 메시지 왜 나오지? 또는 왜 이렇게 저장이 안 되지? 그래서 나는 분명히 수집을 10개를 했는데 나중에 프로그램을 종료했더니 10개가 수집이 안 돼 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다 클라우드에다가 올려놓으신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시면 클라우드는 백업 용도로만 쓰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작업할 때는 내 PC에 엔도트 라이브러를 내려받으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엔도트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에도 안내가 되어 있어요. 자기들 프로그램은 엔도트 라이브러리를 클라우드상에 올려놓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클라우드상에서 오류 없이 잘 써지는데요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근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대부분 열어놓으시고 딜레이까지 본인이 이제 좀 기다리신 경우들이 있으신데 그런 경우에는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오류 메시지가 많이 팝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이용하시고 백업치에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한 데이터베이스 먼저 수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펀메드 데이터에서 수집을 해볼 건데 펀메드에서 수집은 지금 그림에 보이신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펀메드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시도록 할까요? 자, 어제 이제 펀메드 교실을 안내 드렸지만은 도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펀메드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검색 교육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키워드는 간단하게 선생님들이 그냥 늘 쓰시는 키워드 아무거나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색을 한 화면까지 오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그냥 검색한 화면 자체, 이 결과의 화면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하진 않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먼저 방법을 먼저 배워보고 상세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5,800건이라는 결과가 등장했을 때 이 아래쪽에 있는 결과들을 내가 수집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검색한 화면과 함께 엔드노트 라이브를 그냥 열어두신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PC에 엔드노트 라이브가 열려진 상태에서 웹상에서 탐색을 하시고 이 상태에서 샌드 투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샌드 투 버튼 클릭하시게 되면은 메뉴가 4개 나오는데 네 번째 있는 사이테이션 매니저 클릭하실게요. 사이테이션 매니저 클릭. 자, 그러면 셀렉션 옵션이 등장이 되는데 눌러보시게 되면 옵션은 All Result on this page, All Result, Selection 이렇게 세 가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All Result on this page는 펀메드는 항상 검색 결과 10건씩 보여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10개의 결과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 All Result은 모든 결과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지만은 1번부터 10,000개, 1만 개까지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10,000개 이상의 경우에는 그 뒤에 거는 안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10,000번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셀렉션 옵션이라는 부분은 요 위에 보이시게 되면은 각각의 아티클 타이틀 옆에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크박스를 체크할 때마다 셀렉트를 해서 보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1번, 3번 아티클을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셀렉션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한번 좀 여러 개를 해보기 위해서 All Result on this page로 10개를 한번 수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All Result on this page로 옵션 맞추시고 Create File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게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마다 다운로드되는 이 화면의 결과 화면이 좀 다르지만 저는 지금 엣지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서 우측 상단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뭔가 이름이 있고 mbib라는 확장자로 파일을 받아지는데 이 파일을 클릭하셔서 또는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은 열려질 때 엔도트 라이브러리로 레퍼런스 10건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수집은 하시지 않게 되겠죠. 아까 이 펀메드 검색 결과 화면에서 우리가 타이틀과 확인하시다가 관심 있는 아티클이 있으시면은 그 타이틀 한번 눌러서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셔서 타이틀과 초록을 쭉 읽어보시고 네, 관심 있는 아티클에는 원문까지 확인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도서 홈페이지 통해서 펀메드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Find It 아이콘을 통하셔서 이 아티클의 원문 링크까지 확인하시고 그 원문 링크를 타서 원문 페이지까지 PDF까지 열어두신 상태에서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문을 확인하고 이 아티클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게 되면은 그때 똑같이 진행하시면 되세요. 검색창 아래에 있는 샌드 투 버튼 클릭하시고 사이테이션 매니저 동일하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샌드 투 사이테이션 매니저 클릭하시면 이번에 셀렉션 옵션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티클이 하나니까요. 이 상태 똑같이 크리에이트 파일 눌러주시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받아진 파일이 있으면은 그 파일을 클릭하셔서 실행해 주시게 되면은 레퍼런스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두 번을 해봤는데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아마 레퍼런스 하나만 보이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보이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좌측에 그룹 패널을 보시게 되면은 imported references라는 항목에 하나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가장 최근, 가장 마지막에 내가 수집한 작업들이 imported references라는 그룹으로 임시 그룹을 만들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다음번에 세 개의 레퍼런스 수집하게 되면은 imported reference에 또 세 개가 이렇게 걸리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전체 지금까지 수집한 것들은 all reference에 계속해서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수집한 것들은 all reference에서 가장 마지막에 작업하는 거는 imported reference의 임시 그룹으로 잡히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요 보이시는 요 라이브러리 화면에서 좀 설명드릴 것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레퍼런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레퍼런스의 리스트를 가운데서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클릭하실 때마다 좌측에 썸머리 탭에서 우리가 이 아티클의 초록 정보들까지 있게 되면 그 정보들까지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타이틀부터 초록 정보가 쭉 확인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그 썸머리라고 되어 있는 탭 바로 옆에 보시면 에디트란 탭이 보이실 거예요. 에디트. 에디트란 탭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각각의 필드별로 어떤 정보들이 들어왔는지를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저자 필드, 연도 필드, 타이틀 필드처럼 클릭 한 번으로 각각의 필드마다 정보들이 채워지게끔 되어 있고 보시게 되면은 뭐 이렇게 좀 비어 있는 곳들도 확인이 됩니다. 이 비어 있는 것들은 정보가 안 들어온 오류는 아니고요. 펌매드 자체가 정보를 안 갖고 있어서 내보내지 않은 경우입니다. 애초에 아티클이 정보를 안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갖고 있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정보들은 내보내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어 있는 것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필드들이 채워져 있는 것들을 확인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으세요.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을 때 각각의 레퍼런스에 이런 비어 있는 필드를 좀 활용하는 방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아티클을 수집을 했을 때 하나의 아티클에 뭔가 주기를 좀 달아서 이 아티클에 대한 어떤 메모를 좀 남겨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는 하나의 아티클에 대해 선택했을 때 에디트 필드에서 쭉 스크롤 내리시게 되면은 대부분 레이블이나 또는 리서치 노트 같은 이런 탭들은 항상 늘 비어져 있어요. 늘 정보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데다가 내가 필요한 것들에 대한 어떤 주기를 남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어있는 필드든 채워져 있는 필드든지 간에 여기들은 다 어쨌든 편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에디트 탭입니다. 그래서 이 편집이 가능한 에디트 탭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키인해서 입력을 하시거나 또는 내용에 불필요한 것들은 지워서 편집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주기들을 남기시고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편집이 끝나게 되면은 우측 상단에 있는 세이브 버튼 누르시면 이제 저장이 되게끔 돼 있는데 세이브를 안 하시고 만약에 다른 레퍼런스 선택을 하셔도 변경된 사항인데 저장이 그냥 바로 팝업이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저장을 안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일단 저장을 해주고 그다음에 뭐 다른 레퍼런스도 똑같이 뭐 주기를 남기게끔 되어 있는데 주기를 남길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기를 남길 때 이렇게 앞에다가 코드 넘버를 좀 줍니다. 각각의 좀 어떤 특징적인 것들을 동일한 코드로 묶어서 주기를 남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주기를 남길 때 코드를 남겨주게 되냐면은 제가 지금 보이시는 요 썸머리 에디트 말고 레퍼런스 리스트 탭을 보시려면은 이렇게 리서치 노트 필드들을 이렇게 디스플레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내가 남긴 주기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이 주기들이 뭔가 번호로 정렬이 되어 있으면은 동일한 것들끼리 묶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한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근데 다만 지금 선생님들의 PC에서는 이 리서치 노트 탭이 이 레퍼런스 리스트에서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표시를 하게끔 커스터마이징 해놓은 거거든요. 이거 커스터마이징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열의 항목명, 레퍼런스 리스트에 있는 열의 항목명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내가 디스플레이하고 싶은 필드들을 표시할 수 있게끔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리서치 노트라는 필드를 설정하게끔 이게 설정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디스플레이가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고자 하는 필드들을 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의 순서도 제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리서치 노트 열이 앞으로 왔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이 해당되는 열 항목명을 꾹 클릭하신 상태로 드래그 하시해서 땡기시게 되면은 이렇게 앞쪽으로도 그러니까 리서치 노트 열을 땡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넘버 코드를 만들어 놓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오른차순 내린차순 정렬도 가능합니다.
열의 항목명을 클릭하실 때마다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정렬이 바뀌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비어있는 게 우선 오고, 이제 1번, 2번 이 순서로 오게끔 되어 있고요. 이거는 저자명이나 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도도 빠른 순부터 또는 최근 순부터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항목들마다 정렬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해주시면은 크게 무리 없이 이용은 가능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또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앞전에 우리가 파일을 계속 다운로드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펌매드 아까 사이트에서 받아놓은 이런 게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지워주셔도 됩니다. 이건 어차피 우리가 엔드노트로 다 수집을 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굳이 안 갖고 있으셔도 되세요. 보관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이런 파일은 그냥 다 지우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더 옵션으로 보실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냐면은 요 썸머리 탭 옆에 보시면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 아이콘이 있는데 요걸 통해서 내가 레이아웃을 좀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썸머리 탭을 아래쪽으로 난 두고 이렇게 좀 길게 보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두시고 보실 수도 있으시고 오른쪽으로 보겠다면 버티컬리로 바꾸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표시하고 싶은 뭐 탭들도 내가 정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톱니바퀴 버튼이 있고 그 옆에 닫기 버튼인데 이 닫기 버튼 뭐냐면 이게 썸머리 탭만 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종류는 이제 가장 우측 상단에 있죠. 그래서 이제 간혹가다 작업하시면 이렇게 썸머리 탭이 닫아진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이걸 다시 활성화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아무 레퍼런스나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썸머리 탭이 닫아졌을 때는 그냥 아무 레퍼런스나 더블 클릭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뭔가 작업을, 우리가 이렇게 뭐 편집 작업도 하고, 주기도 남기고, 이런 세팅을 다 끝내고, 엔드노트를 오늘 종료할 거예요, 이제 프로그램을. 그러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제 내가 저장을 하고 종료를 해야지라고 해서 상단에 파일 메뉴 들어가면 세이브 버튼이 있을 테니까, 습관적으로 이렇게 가시게 되는데, 세이브 버튼이 아마 비활성화되어 있을 겁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은, 엔드노트는 레퍼런스를 수집을 하자마자 바로 저장이 끝나요. 그리고 세이브 버튼은 언제 쓰냐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편집을 했을 때만 거의 세이브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는 수집이 꽂히자마자 바로 저장이 끝나기 때문에 별도의 저장할 필요는 없으세요. 이 상태에서 내가 프로그램 종료를 한다라고 하면 그냥 종료가 되게끔 되어 있고 다시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가장 최근에 작업했던 라이브러리를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렉터 레퍼런스 라이브러리에서 내가 만들었던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하셔도 되시고 또는 만약에 이 화면을 취소하시고 난 다음에 오픈온 이그스팅 라이브러리를 통하셔서 내가 원하는 라이브러리를 열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열으시면은 기존에 작업했던 것도 열리고 이렇게 닫았다 열게 되면은 imported reference 아까 한 개만 있던 임시 그룹 있었죠? 그건 사라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건 기록이 안 남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레퍼런스들은 확인을 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는 이 정도만 아시면 이 안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움직일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십니다. 앞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요 라이브러리로 인풋 레퍼런스 그리고 참고문을 주기 남기는 리서치 노트까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펀메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별로 레퍼런스 수집하는 방법을 배우시는 게 좋은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페이지에다가 방법을 다 캡처를 떠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마다 확인하실 때는 이 페이지를 열으셔서 이 자료집을 열으셔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과정은 앞전에 펀메들은 다 유사합니다. 그냥 검색 결과 나온 화면에서 내려받고자 하는 레퍼런스 개수 선택하고 익스포트 같은 기능들을 활용해서 파일을 받으신 다음에 실행만 하시면은 엔드노트 자동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엔드노트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나 전자저널들이 엔드노트로 내보내는 기능들을 지원합니다. 대부분이 다 탑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들 중에서 그럼 내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봐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요 데이터베이스의 목록들, 여기 EM베이스, 웹 오브 사이언스 등 이 데이터베이스 목록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모두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은 도서 홈페이지에 서치 메뉴의 데이터베이스라는 메뉴에서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이 서치 데이터베이스 메뉴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84종의 데이터베이스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각각의 세부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여기 물론 설명이 써 있긴 해서 해당되는 설명을 보고 쓰실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 선생님들이 학술적인 자료를 검색할 때 처음 단계에서 초반 단계에서 들어갈 때는 요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탐색을 대부분 많이 하시는데 그럼 이거 이 중에서 내가 뭘 봐야 되고 언제 검색하죠? 라고 하면 제가 그것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실 때 여기에서 내가 어떤 거를 픽해서 쓸 건가라고 하는 거는 주제 분야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내 주제 분야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중에서 언제 검색하면 좋을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이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만 선택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들마다 수집하는 방식들을 다음 페이지부터 다 캡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EM베이스, 웹 오브 사이언스, 스코프스, 시날, 그다음에 코크란 라이브러리, 구글 학술 검색까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좀 특이한 거는 구글 학술 검색 같은 경우는 이 설정을 한번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구글 학술 검색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시되면은 좌측 상단에 이렇게 선 3개가 그려져 있는 부분인데 여기를 통해서 설정 메뉴에 들어오시되면은 서지 관리 프로그램이란 메뉴가 있을 텐데 거기서 엔드노트에라는 걸로 설정을 해주시고 저장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저장한 웹 브라우저의 쿠키에 남아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검색하면은 요 엔드노트로 가져오기란 버튼이 검색 결과마다 생성은 됩니다. 다만 구글은 좀 단점이 뭐냐면은 아티클마다 하나 다 클릭해서 갖고 와야 돼요. 만약에 한 번에 결과 10개씩 갖고 오고 싶다? 안 됩니다. 엔드노트는. 그게 좀 지원이 안 돼요. 물론 다른 프로그램, 조테로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긁어오는 기능들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좀 기능이 좀 다르긴 한데 아직까지 엔드노트는 이렇게만 좀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좀 작업을 갖고 오셔야 되는 단점이 좀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구글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리스는 국내 DB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리스 정도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아까 설명드렸던 서치의 데이터베이스 메뉴로 들어오신 다음에 리스로 접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리스 접속 시에는 여기 각각의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데 국내 DB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국내 DB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각각의 국내 DB들이 보이게끔 되어 있고 이 중에 RISS 리스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서치 데이터베이스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국내 DB 클릭하신 다음에 아래쪽에서 RISS 리스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캐리스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리스를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 주제 분야를 다 다루고 있기도 하지만은 국내 석사, 박사, 학위 논문들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학위를 그러니까 석박 과정에 있다라고 하시는 경우들은 선행 연구 자료들에서 국내 석박 자료들을 보시게 되는데 그런 자료들을 여기서 다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여기는 이제 검색은 그냥 간단하게 검색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키워드로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검색을 하셨을 때는 이제 처음 검색 결과가 이게 통합 검색이라는 결과로 해서 각각의 문헌 유형별로 나눠져서 3건씩만 보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통합 검색 결과 화면에서는 수집은 할 수 없어요. 이 수집 버튼이 아예 생성은 안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하나의 아티클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티클 하나 이렇게 들어가셔서 보시게 되면은 내가 아티클 타이틀과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아티클의 정보 그리고 더 아래쪽에 국문 초록과 영문 초록들을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시고요. 이 초록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내가 원문을 보고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여기 원문 보기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아티클의 정보 아래쪽에 원문 보기가 있어요. 원문 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캐리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원문을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십니다. 물론 요거는 캐리스 자체에서 작업한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논문이 출간된 기관들의 이제 대부분 도서관들이 이런 전자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요 작업은 그냥 하진 않고요. 저자들이 이제 석사 또는 박사 학위 논문에 대해서 공개를 하겠다고 동의서에다 동의를 하신 경우들만 이렇게 공개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의가 되면은 각각 도서관의 홈페이지 또는 국립중앙도서관, 캐리스 이렇게 3군데에서 보실 수 있게끔 공개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인용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보이는 PDF들은 원문 다운로드까지 가능하시게끔 되어 있으세요. 자, 이렇게 이제 원문까지 보시고 나서 이 아티클에 대한 정보를 내가 엔드노트에 갖고 있어야 되겠다. 레퍼런스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게 되면은 아까 원문 보기한 아이콘 우측에 보시게 되면 내보내기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내보내기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내보내기 클릭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서지 정보 내보내기라는 창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서지 정보 내보내기라는 창에 보시면은 내보내기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 엔드노트라는 걸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엔드노트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서지 정보 형식을 선택하라고 체크박스가 등장하게끔 되어 있는데 체크박스는 그냥 다 체크, 올 체크된 상태로 그냥 두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내보내기라는 버튼이 한 번 더 있어요. 이 내보내기,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 이 내보내기 버튼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역시나 파일이 다운로드되는데 해당되는 파일을 클릭해서 열기를 진행해 주시게 되면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정보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측의 썸머리 탭에서 초록 정보가 다 보이는 거 확인이 가능하시고 에디트 탭에 가시면은 좀 특이한 게 이 레퍼런스 타입이 학위 논문 타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른 거 보여드릴까요? 아까는 저널 아티클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학위 논문은 이렇게 학위 논문 형식으로 지정이 되어 들어옵니다. 요게 바뀌게 되면 뭐가 바뀌냐면은 아래쪽에 필드 값들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앞전에 저널 아티클에서는 필요가 없었던 아카데미 디파트먼트나 유니버시티 같은 필드명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드노트는 문헌의 유형마다 다르게 이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그 정보들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도록 정보들이 이렇게 다 나눠져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내 논문들도 잘 들어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한글도 잘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데 가끔가다 아주 가끔가다지만 리스트에서 정보를 수집했을 때 이 초록에 이 한글 초록이 제대로 안 들어오는 경우가 가끔가다 있습니다. 제대로 안 들어오는 경우는 어떻게 들어오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막 특수 문자. 모든 한글이 다 깨져서 들어옵니다. 다 한글 다 깨져서 들어와요. 자, 이렇게 이제 한글이 깨져서 들어온 경우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냐면은 이 한글이 많이 깨져 있다라고 이게 리스는 국문 초록과 영문 초록이 동시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영문은 다 잘 들어옵니다. 항상 영문 초록 잘 들어와요. 근데 한글이 깨져서 들어온 경우는 그 잘못 들어온 부분들을 다 딜리트해서 백스페이스나 딜리트로 지워주신 다음에 앞전에 우리가 웹에서 검색했던 리스 검색 화면에 가시게 되면은 국문 초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문 초록을 그대로 드래그 하셔서 카피, 마우스 우클릭해서 복사를 해주시고 네, 국문 초록 긁어서 그대로 복사해 주시고 다시 엔드노트 라이브로 오셔서 앞전에 우리가 앱스트랙 이 부분에다가 이 필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컷, 카피, 페이스트 같은 메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설명드렸던 에디트 탭은 그냥 편집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복사, 붙여넣기 다 가능하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런 기능들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 팝업 메뉴로 제시를 하고 있고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같은 윈도우의 단축키도 그대로 적용은 됩니다. 그래서 편하신 방법으로 붙여 넣으시게 되면은 잘 붙어서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국문 아티클들을 갖고 오는 경우들은 혹시나 초록 부분의 글자가 깨지는 경우들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요 근래 제가 작업을 계속 하면서는 타이틀이나 다른 부분은 글자가 깨져서 들어오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깨져서 들어오는 경우는 그냥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엔드노트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쓰는 프로그램 때문에 각 나라의 글꼴 같은 경우들을 가끔가다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좀 있긴 해요. 그래서 그 경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리슨을 활용하시면 되겠고, DBPR도 이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 이제 기관에서 이제 국내 논문들, 자료들을 보실 때는 DBPR 통해서 많이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도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든 앞전에 설명드린 데이터베이스마다 그 모든 저널들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각각의 내 전공에서 보는 세부 저널들 중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그러면 내가 주로 보는 저널이 없을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또 검색이 안 될 때는 그냥 그 저널 페이지에 가서 보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뭐 저널 오브 어드밴스 리서치라는 저널을 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아티클을 내가 수집해야 되겠어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요건 이제 사이언스 다이어트에서 엘스비오라는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이거든요. 여기는 좀 명칭은 조금씩 다릅니다. 뭐 사이트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메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익스포트 사이테이션 또는 사이테이션 다운로드처럼 이렇게 명칭은 메뉴가 조금씩 다른데 뭐 내보낸다 또는 인용한다 뭐 이런 식의 명칭들이 있는 메뉴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엔드노트로 내보내기라는 형태로 해서 메뉴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엔드노트라고 만약에 안 나와 있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RIS라는 형태를 찾으시면 됩니다. RIS. RIS나 또는 엔드노트라고 써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하시면은 그것만 클릭하시고 똑같이 파일 다운로드 했을 때 그 파일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실행만 해주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반입이 완료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형 출판사 저널단들은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무리 없이 정보 수집이 가능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다 클릭만으로 다 들어오면 좋겠는데, 이제 다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 많이 인용하고 있는 자료들 중에는 웹페이지 자료들도 많이 인용하시게 되고, 도서 자료 같은 경우도 이제 직접 물리적인 도서 자료도 보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대부분의 레퍼런스 매니저 소프트웨어, 엔드노트를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들이 직접 입력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접 입력 방식은 내가 그냥 새롭게 생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단의 레퍼런스즈 메뉴 중에 뉴 레퍼런스 선택을 하시고 이 뉴 레퍼런스를 내가 직접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자명, 타이틀, 앱스트랙트 등등 필요한 정보들을 내가 직접 입력을 해서 생성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요거 만드는 건 어렵진 않아요. 그냥 그 각각의 필드마다 필요한 정보 쭉쭉쭉 기재만 해주시면 되는데 기재할 때 딱 주의할 게 한 필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서 필드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어서필드 뭐 주의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는 한 줄당 한 명씩 입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자가 한 명 이상일 경우에는 한 줄에 쭉 여러 명의 저자를 다 그대로 연속으로 스페이스를 두고 입력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엔터로 내리면서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 성, 이름의 형식으로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 이름. 그래서 제 이름이 이승재 같은 경우도 SJ 이런 식으로 성, 이름을 약어 처리하거나 또는 승재처럼 이제 풀네임으로 기재를 해주시거나 이 부분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 기간 저자명은 쭉 입력하신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쉼표만 찍어주시면은 풀네임이 잘 기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주로 그러면 내가 새롭게 만드는 것들은 어떤 걸 주로 만들게 됩니까? 라고 할 때 대부분 저희 필드에서, 저희 주제 분야에서는 세 가지 정도 형식을 제일 많이 씁니다. 책 형식이랑, 그다음에 책 북섹션 형식이랑 웹페이지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쓰게 되는데 북 형식 같은 경우는 북 형식과 북섹션 형식의 가장 큰 차이는 챕터로 구분이 되어 있는 도서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챕터로 구분되어 있는 책들은 그 각각의 챕터마다 저자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기재끔 되어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예시 화면이 그렇습니다. 이 어서라고 되어 있는 필드에는 지금 챕터 저자가 기재가 되어 있고 타이틀이라는 필드에는 챕터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챕터 제목이. 그다음에 에디터라고 되어 있는 항목은 책 겉표지에 있는 이 책 전체의 편집자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북 타이틀은 말 그대로 책 전체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북섹션은 디테일하게 입력하는 항목들이 있고 책 형식, 그냥 일반 북 형식은 챕터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자가 그냥 단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서 이어 타이틀 입력하시고 플레이스 퍼블리시나 퍼블리셔 정도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한 5가지 또는 여기 5가지 이상 입력하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학술지의 투고 규정에서 요구하는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 내가 좀 더 필요한 것들이 있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책이나 책 북섹션 이렇게 입력하셨는데 웹페이지 정보를 한번 입력을 해보는 거를 좀 연습을 이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같이 시연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요새는 이제 논문에 인트로덕션 쪽에다가 뭐 어떤 통계 자료를 집어넣겠다. 그래서 뭐 해외 통계 자료나 국내 통계 자료 같은 걸 인용을 하시는 경우들이 발생하시게 되겠죠. 뭐 국내 통계는 각각 통계가 발간하는 기관에 따라서 사이트에 가보시면 다 대부분의 통계 정보를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뭐 대부분 이제 뭐 코시스 같은 경우는 많이 모여져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 파트에서 뭐 건강검진 통계에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에 그냥 아무거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통계 테이블을 가지고서는 인트로덕션 인용을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해당되는 정보를 인용했다라는 거를 내가 레퍼런스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레퍼런스를 갖고 있을 때 기존에는 이제 어떻게 하시게 되냐면은 요 테이블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주소 출처라는 이 메뉴가 있어요. 국내 코시스 같은 경우는 이 주소 출처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출처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라는 예시까지 보여줍니다. 그럼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내 논문에 붙여놨겠죠. 근데 지금은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엔드노트나 이 출처를 내가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상단에 레퍼런스 메뉴 중에 뉴 레퍼런스를 클릭을 해서 생성을 해서 제가 이 레퍼런스를 갖고 있을 거예요. 뉴 레퍼런스 한번 클릭해 볼게요.
뉴 레퍼런스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팝업 메뉴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렇게 비어있는 창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비어있는 창은 결국은 앞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모든 필드가 다 비어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창을 일단 내려서 이렇게 조금 보시기 편하게끔 줄여서 같이 한번 제가 만드는 거를 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기본은 레퍼런스 타입은 저널 아티클로 그냥 디폴트로 생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웹페이지를 갖고 올 거기 때문에 저널 아티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웹페이지로 바꿔주시면 되세요. 웹페이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꾸시게 되면 아래쪽에 필드명들을 받게 되는데 이제 입력하시면 되세요. 자, 저자명은 지금 보니까 출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표기해주시면 되겠고, 기관 명칭이니까 가장 끝에 쉼표로 찍어줘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제작된 일자는 2017년도가 이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2017년도에 만들어졌고, 요 뒤에 2025-0827은 오늘 참조를 한 거죠. 그래서 참조 일자가 됩니다. 참조 일자는 어디다 쓰시면 되냐면은 여기 어세스 이어와 어세스 데이트에다가 써주시면 되세요. 자, 요 참조한 일자를 왜 적게끔 되어 있냐면은 오늘 날짜에 봤을 때는 17년도 자료가 보인 거예요. 작성한 거가.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인용을 할 때는 6개월 뒤에 인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그 사이에 데이터가 업데이트 됐다. 또는 수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 시점을 다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8월 27일에 이 정보를 확인했지만 나중에 한 6개월 뒤에는 다시 이 URL을 타고 들어오셔서 바뀐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참조 일자를 다시 6개월 뒤에 정보로 해서 2026년 뭐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때그때 내가 마지막 확인한 일자를 기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틀명은 대부분 이제 간혹가다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있으신데 어렵지 않습니다. 다행히 여기는 지금 요게 타이틀입니다. 이 통계표명입니다. 그래서 통계표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붙여오면 되겠지만은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헷갈리시는 경우 이렇습니다. 이렇게 딱 테이블 요 화면 봤을 때 여기서 타이틀을 뭘로 지정할까? 코시스라고 해야 될까? 또는 국내 통계라고 해야 되는가? 또는 뭐 주제별로 통계라고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되게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 이 테이블을 딱 찾을 수 있는 대목을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어떤 식이냐면은 결국은 내가 이렇게 기재를 했을 때 다른 연구자가 요 레퍼런스를 보고 똑같이 이 테이블을 찾고 싶게 되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요 타이틀명을 구글에 쳐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구글에 아마 이렇게 칠 거예요. 그러면은 요 테이블로 아마 랜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에 딱 도착할 수 있는 주소명을 찍어준다고 생각하시고 타이틀명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하셔야 될 거는 쭉 내려가시게 되면은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URL 정보입니다. URL은 대부분 이 주소창에는 URL 찍으신 경우도 있는데 다행히 이 호시스 같은 경우는 여기 출처에 여기 좀 더 단축되어 있는 URL 형태, 그러니까 딱 명확한 URL을 보여줍니다. 이 위에 URL은 엄청 길어요. 그래서 이걸로 복사하셔서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가다 이제 선생님들이 단축 URL을 써도 되느냐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가 여러 가지 유틸리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축시키는 URL들을 써서 내가 URL 줄여서 보여도 됩니까?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표기는 안 합니다. 레퍼런스에다 쓰시는 URL들은 아무리 줄이 길어도 한 세네 줄짜리가 나올지라도 그냥 풀로 다 쓰게끔 기재가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축 URL 쓰는 걸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쓰지 않으시고 그냥 만약 URL 주소했다면 그대로 카피하셔서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 코시스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작성이 다 끝나게 됐으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세이브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세이브 버튼을 누르시고 끝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닫기. 이 팝업은 닫아주시게 되면은 내 레퍼런스에 지금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레퍼런스가 하나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링크는 내가 갖고 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링크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그 사이트가 잘 열리는지 한 번 더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링크를 갖고 왔는데 열었는데 not found 이런 거 나오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 좀 한 번 정도 확인해 주시면 크게 문제 없이 작성이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 자료로 엔드노트 클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선생님들이 이제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하시고, 이제 크롬을 실행하시다 보면은, 크롬의 이제 우측 상단에 자꾸만 확장 프로그램으로 엔드노트 클릭을 추가하시겠냐고 자꾸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추가를 해야지만 엔드노트를 쓸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거는 그건 아니고요. 그냥 확장 형태로 해서 추가해주는 그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안 하셔도 엔드노트 프로그램 쓰시는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플러그인 형태로 해서 논문을 빠르게 한 번 정도 빠르게 찾아주는 기능인데 뭐 안 쓰셔도 되고 쓰셔도 되고 그냥 이런 거기 때문에 한번 뭐 추가해 보시고 지우셔도 되시고 그냥 저처럼 그냥 아예 추가 안 하셔도 그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